제 구형 BMS를 신형 스마트 BMS로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압은 42.4V. 이게 지금 만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웬만큼 다 방전시키고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또 방전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조심스럽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방전하고 하세요. 저는 여기 소화기도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또 자만하면 안 되는데 이 배터리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거든요. 항상 충전하면은 볼테지가 정상이어가지고. 근데 7번 셀이 높네요. 확인해 볼게요. 4312. 지금까지 믿고 사용했던 제 BMS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만충 상태에서 42.3V인가 2V였는데 셀이 0.144V가 차이 나요. 이 방전기 가지고 한번 다 맞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이 나봐야 얼마 안 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BMS를 다 교체했는데 이 BMS 교체하고 나서 세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이제 3개를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잘 되고 다른 거 테스트하는 것도 잘 되고 있고요. 15,000짜리 배터리예요. 근데 지금 13,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방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큼 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온도는 27도고요. 이 보드 온도는 35.6도예요. 그래서 방전이 다 됐을 때 온도 변화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온도는 31도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지금 방전 중에는 셀 밸런싱은 안 되네요. 대신에 방전을 안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밸런싱을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 편차는 0.037V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방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어떻게 관리하세요? 겨울철에 이제 자전거를 안 타던 킥보드를 안 타면 배터리를 보관하셔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전문가 분인데 충전을 하고 보관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충전하고 보관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충전을 하고 보관하면 배터리가 망가지는 확률이 좀 있거든요. 가스가 차가지고 DJI가 이 배터리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거를 갖다 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암페어 수에 따라서 용량 시간이 나오는 거구나. 야, 친절하다. 만약에 방전을 안 했어. 그럼 꺼지는 거고, 방전을 시작을 했어. 약 한 50W로 방전을 하면은 5시간 48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예상 시간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223W 최대 출력. 이거 쓰면 1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배터리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갔네요. 36.8도. 그리고 제가 온도 세팅을 안 해놨거든요. 온도 세팅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키면은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됐네요. 충전할 때 65도. 충전할 때 65도까지 올라갈 일이 없죠. 좀 안전하게 할게요. 55도. 약간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냥 바로 컷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시 충전이 되는 온도는 그냥 45도.
방전 중에 75도가 되면 꺼지라고 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하드하게 잡아볼게요. 50도, 55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65도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건 50도. 아, 55도에서 75도가 한 개네요. 그럼 55도. 제일 낮은 거. 그러면 이거는 56도. 5도. 네, 65도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60도도 설정이 안 되고요. 65도가 되면 방전 중에 이제 방전을 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55도가 되면 다시 방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온도 센서도 좀 더 훨씬 더 강하게,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온도는 지금 38.9도. 지금 배터리 온도는 40도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완전히 패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 안에 들어가고, 야외에서 아마 활동을 하면 지금 온도보단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기 자전거가 됐던 킥보드가 됐을 때 지금보다 방전 용량이 더 높거든요. 뭐 20, 그러니까 200와트 정도가 아니라 500와트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뭐 3, 400와트 우습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배터리를 이렇게 저전압까지 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특히 배터리가 이제 종지전압이라고 그래가지고 2.5V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셀이 죽어서 이제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그래서 2.8V 이하로 잘 안 내리려고 해요. 네, 2.997V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압 차이는 더 많이 일어나죠. 셀 밸런스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전에 제가 중지를 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압 차이가 많이 나면 셀 밸런싱을 잡는데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셀 밸런싱이 워낙 잘 되는 BMS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게 되네요. 0.099V,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압 차이가 크게 난다고 했죠. 지금 이제 0.1V 전압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만 테스트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30V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30V에서 컷을 했고요. 13,290이 방전이 됐습니다. 하드할 정도는 아니어도 평균을 맞추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높이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단위로 충전하게 된다고 하면 30V까지 사용했을 때 대략 느낌은 14,000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000mAh 배터리인데 왜 14,000을 쓰고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를 측정할 때 최대치를 측정하거든요. 뭐 4.2V 약간 올려서 충전해가지고 2.5V까지 최대한 방전했을 때 이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표기 용량보다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배터리를 좋아했던 게 5000mAh 배터리가 5000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판매하던 그 사이트에서 더 이상 판매를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온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차는 0.077V가 됐고요. 전압은 31.12V, 1.12V가 더 상승하네요. 지금 매빅 배터리는 스마트 BMS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굉장히 잘 보호를 해줘요. 그래도 배터리가 이렇게 가스 차서 망가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 자동 방전 시스템을 해놓으면 배터리 부푸는 일이 굉장히 줄어요. 야외에서 비행을 하고 돌아오면 이 배터리들을 무조건 다 만충을 해놔요. 저희가 설정을 한 2일 정도로 해놨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를 방전을 시키고 한 70%나 75%대의 그 에너지만 남겨놓고 보관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자동 방전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충전을 다 해놓고 이제 비행하러 나갔는데 비행을 못할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일정이 취소되면 그냥 돌아오게 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방전기를 돌리는 것보다 실내가 됐던 실외가 됐던 뭐 어느 정도 비행 시간을 이렇게 호버링을 해가지고
배터리 전압을 낮추고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행하고 돌아오면 만충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이 일이 지나면 이제 방전을 시작해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75%든 70%든 내려놓는 거죠. 이런 셀 자체를 보관할 때는 사실 3.7V, 4.2V에서 3.7V까지 내려놔도 문제가 안 돼요. 방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몇 년을 더 보관해도 10년, 20년을 보관해도 사실 완전 방전돼서 버려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방전돼서 버려지는 배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 배터리가 불량인 거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런 BMS가 전기 소모가 약간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 전력을 더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BMS, 이런 BM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38V에서 39V 정도, 39가 사실 살짝 높아요. 38에서 37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스마트 BMS 중에서 이 액티브 밸런스가 장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BMS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BMS를 써봤었는데, 걔는 한 6개월 만에 막 방전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스마트 BMS 중에서 액티브 밸런서가 달린 BMS는 이렇게 안 썼어요. 만약에 태양열 관리하는 BMS면 관계가 없죠. 매일같이 쓰는 거잖아요. 충전하고 방전하고 그리고 셀을 계속 발란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건 이 액티브 밸런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액티브 밸런서가 장착된 그런 스마트 BMS는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같이 뭐 탈 때 타고 안 탈 때는 그냥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 제품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만충을 해놓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요, 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가 결국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거든요. 리튬 폴리머, 은박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 있잖아요. 18650 배터리가 아닌 그런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만충을 해놓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스물스물 가스가 차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3.7V나 한 3.8V 사이에서 보관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런 18650 배터리도 사실 가스가 생겨요. 그 LG 배터리가 가끔 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충전해 놓고 장기 보관하면 죽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LG 배터리는 요 앞부분에 밸브가 하나 있어서 가스가 올라차면 이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들 보면은 그 가스 빼는 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뭘 눌러갖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절대로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퀵보드 같은 이런 큰 배터리를 보관하실 때 꼭 4V 미만, 3.8V도 미만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어떤 BMS가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해서 6개월 안에 다 방전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게 싫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스마트 BMS를 추천해 드리는 게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 배터리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앱으로 그 연결을 해서 내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니고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립이에요. 근데 이 조립을 할 때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 배터리 끝부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묶어 놓으면 이게 자꾸 잡아 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한번 더 꼬아서 전선을 당기게 되면 뭐 이제 다른 데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기거나 움직였을 때 여기 실리콘 와이어가 여기하고 대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덮어 놓을게요. 저도 지금 이 제품은 처음 써 보거든요. 촉이 이렇게 쇠로 돼 있어서
찌꺼기를 닦아낼 수 있게 잘 돼 있네요. 이게 배터리 그 끝부분들 있잖아요. 방진이나 방습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고무 재질로 굳는 거죠. 실리콘 같은. 근데 실리콘은 아니고요. 이 사이를 들어가서 굳지 않게 해주네요. 이 부분 뚜껑 덮고 여기 실링 처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하고 나면 어지간해 갖고 여기가 뽑혀 가지고 불량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칼집만 한번 주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이 말썽을 부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 아니면 이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한동안 써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일본 제품들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중국산 사서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제품 구매해 봤는데 일본 제품들은 구매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굳지는 않더라고요. 뜯지만 않으면. 근데 이건 신제품 사가지고 안 쓰고 한 6개월인가 두니까 다 말라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 때 많이 안 사고 한두 개씩만 사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품은 이 튜브 입구도 좋고 뭐 이게 또 이제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또 한번 써봐야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오리지널은 이 제품들이거든요. 무용재 타입의 탄성 접착제로 다양한 재료에 강력하게 접착되며 뛰어난 내열성, 내한성, 내수성을 가지고 있다. 배송비가 3,500원이고 24,820원. 옛날에는 이제 이 제품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사서 썼었거든요. 지금 60ml짜리 이 제품이 2불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3,000원? 제가 결코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으나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들은 좋아합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면 찾는 대로 여러분한테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저도 뭐 좋다 나쁘다를 못 하겠는데 전에 6개월 만에 이게 굳어버린 것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었거든요. 요것들에서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근데 입구 코부터 너무 좋아. 몇 년 동안 이런 대형 배터리를 만들면서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안전하게 했을까? 근데 이 제품 하나로 그냥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뭐 설치 방법도 기존 BMS에 비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다 똑같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거를 보고 직접 만드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영상을 잘 만든 거고요. 또 여러분이 또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 또 만들고 싶은 거, 개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없으면 만들면 돼 손종환이었습니다. 드디어 배터리를 100% 충전하고 오늘 첫 사용하는 겁니다. 배터리 편차는 100분의 1V, 배터리 온도는 25.8. 지금 현재 8.9km를 달려왔고요. 배터리는 지금 90%, 배터리 온도는 27.5도, 배터리 편차는 0.019V. 지금 현재 14.7km를 왔고요. 배터리는 80%가 남았습니다. 배터리 온도는 30.5도요. 0.051V 전압차가 나 있네요. 지금 현재 17.3km를 왔고요. 배터리는 74%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온도는 이제 32도. 셀 편차는 0.032V. 아침 온도는 25도에 어저께 17.3km를 왔고요. 배터리는 74%가 남았고, 배터리는
100분의 2볼트가 차이가 나네요. 배터리 온도는 25.5도. 지금 현재 23.8km를 왔고요. 배터리 잔량은 60%가 남았습니다. 배터리 편차는 0.031, 그리고 배터리 온도는 29.7도고요. 지금 28.9km를 달려왔고요. 배터리는 50%에 멈추려고 했는데 49%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배터리 편차는 0.037, 배터리 온도는 31도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걸로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파스 4단계인데 파스 9단계 이제 최고 출력으로 한번 이제 작업실까지 가보려고 해요. 지금 34.8km로 왔고요. 파스 9단계 제일 강한 걸로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스 9단계로 절대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테스트할 때 말고는요. 보통 3단계에서 4단계만 사용하거든요. 그 배터리는 지금 30% 남았고요. 그러니까 70%를 써서 34.8km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전압 차이는 0.025. 그리고 이제 온도는 아무래도 이제 출력을 많이 올려서 오다 보니까 BMS 칩 자체는 42.7도가 됐고요. 배터리 온도는 41.1도. 네, 오늘 굉장히 와트수를 높여서 왔었는데 뭐 배터리 온도는 뭐 41도가 되네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현재 온도가 26도잖아요. 뭐 한여름철에 36도 정도에서 달렸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도 정도는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65도 컷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